여러분,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는 멸종 동물의 복원, 즉 디익스팅션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것이 바로 털복숭이 매머드를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프로젝트인데요. 4천년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거대한 매머드를 현대 과학으로 되살린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만들어보자 하고 되는 일은 아니겠죠? 콜로설의 과학자들은 먼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동토층에서 발견된 매머드의 유해를 찾아냈습니다. 운 좋게도 아주 잘 보존된 매머드 사체들이 있었고 여기서 DNA를 추출할 수 있었어요. 물론 수천 년 된 DNA라 여기저기 손상도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 개체의 유전체를 샅샅이 분석해서 전체 매머드 게놈 지도를 복원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확보한 매머드의 유전자 정보를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인 아시아 코끼리의 유전체와 비교했죠. 비교를 해보니 코끼리와 매머드는 유전체의 99.6%가 같고 나머지 0.4% 정도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약 50만 곳의 유전적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 매머드의 특징을 결정하는 핵심 유전자는 수십 개 정도라고 해요. 예를 들어 씹심 두께의 지방층, 추운 날씨에 적응한 특별한 헤모글로빈, 작고 털로 덮인 귀, 그리고 매머드 하면 떠오르는 두껍고 긴 털과 곡선형 엄니 같은 것들이죠. 콜로설 팀은 이처럼 매머드의 특징을 결정짓는 유전자 약 60에서 65개를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이 핵심은 이 매머드 유전자들을 코끼리의 DNA에 넣는 것입니다. 말은 쉬워 보여도 생명공학의 최첨단 기술이 총동원되는 부분이죠. 바로 여기서 크리스퍼-캐스9 유전자 편집 기술과 줄기세포 기술이 등장합니다. 혹시 크리스퍼-캐스9 들어보셨나요? 크리스퍼라고 읽는데 요즘 생명과학에서 가장 뜨거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간단히 말해 유전자 가위예요. 특정 DNA 서열을 찾아가서 정확하게 자르고 붙이는 기술이죠. 연구자들은 먼저 컴퓨터로 매머드와 코끼리의 유전자 서열을 비교하면서 이 부분을 매머드처럼 바꾸자 하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에는 없는 긴 털 유전자를 여기에 삽입하자 이런 식이죠. 그런 다음 크리스퍼-캐스9 가위를 사용해 코끼리 세포의 DNA를 자르고 거기에 매머드 DNA 조각을 정확히 끼워 넣는 겁니다. 크리스퍼의 대단한 점은 원하는 곳을 정밀하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유전학적 편집기나 맞춤형 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유전자를 하나 바꾸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크리스퍼 덕분에 이제 동시에 여러 유전자를 한꺼번에 수정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콜로설의 공동 설립자인 하버드 의대의 조지 처치 교수 연구팀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한 번에 수십 개 이상의 유전자를 동시 편집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해요. 실제로 2017년에는 코끼리 세포에 매머드 유전자 45개를 한꺼번에 넣는데 성공했다고도 발표했죠. 그뿐만 아니라 처치 교수팀은 멀티플렉스 편집이라고 해서 심지어 몇천 개의 유전자를 동시에 바꾸는 실험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록으로는 며칠 만에 22,000개의 편집을 한 번에 한 적도 있다고 하니 상상이 잘 안 되죠? 물론 매머드 프로젝트에 그렇게까지 많은 수정이 필요한 건 아니고 일단 앞서 말한 수십 개 정도를 바꿔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람 장기 이식을 위해 돼지의 유전자를 바꿀 때도 한 40개 정도 수정했다고 하니 매머드도 그 정도나 조금 더 많을 수 있다고 해요. 정리하면 크리스퍼-캐스9 기술 덕분에 과학자들은 코끼리의 DNA를 부분적으로 매머드처럼 개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아시아 코끼리의 체세포, 예를 들면 피부세포에서 시작해서 그 유전자들을 매머드형으로 편집하는 거죠. 그렇게 탄생한 매머드화된 코끼리 세포가 이 프로젝트의 출발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포를 가지고 다음 단계, 즉 실제 새끼 매머드를 만드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전자 편집된 코끼리 세포를 얻었다고 곧바로 아기 매머드가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 세포로부터 완전한 개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남았죠. 여기에는 줄기세포 기술과 복제 기술이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먼저 편집된 세포를 배아처럼 만들기 위해 유도만능줄기세포 기술을 사용합니다. iPSC는 한마디로 어른 세포를 초기 상태로 리셋하는 기술이에요. 우리 몸의 피부세포 같은 성체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키면 마치 만능줄기세포처럼 리셋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세포는 어떤 조직으로도 분화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콜로설의 과학자들은 코끼리 피부세포를 iPSC로 리프로그램한 다음 앞서 말한 매머드 유전자 편집을 그 줄기세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매머드 유전자를 지닌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이 줄기세포는 이론적으로 장차 배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한편으로는 체세포 핵치환이라는 고전적인 복제 기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돌리 양복제할 때 썼던 방법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난자의 핵을 빼고 편집된 세포의 핵을 대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난자는 수정란처럼 재프로그래밍되어 분열을 시작하겠죠? 콜로설은 iPSC와 핵치환 두 가지 방법 모두 시도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 배아를 다음엔 자궁에 착상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꽤 큰 도전인데요. 왜냐하면 아기 매머드, 엄밀히 말하면 매머드, 코끼리 하이브리드를 품어줄 대리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후보로는 아시아 코끼리나 아프리카 코끼리, 암컷이 검토되고 있어요. 코끼리가 코끼리를 낳는 거니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임신 기간만 약 22개월이고 어미 코끼리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겠죠. 멸종 위기종인 코끼리를 대리모로 쓰는 게 윤리적이냐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콜로설은 인공 자궁 개발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코끼리 자궁 내벽 조직을 배양해서 인공적으로 새끼를 키울 수 있는 코끼리 인공 자궁을 만들려는 시도예요.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코끼리 엄마의 도움 없이도 새끼를 키울 수 있을 테니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큰 진전이 될 겁니다. 요약하자면 콜로설의 매머드 복원 과정은 매머드 DNA 복원, 코끼리 DNA의 특정 유전자를 매머드화, 편집된 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들고 배아로 발달시키기, 대리모 코끼리 자궁이나 인공 자궁에서 임신시키기, 매머드처럼 생긴 코끼리, 일종의 매머드 복원체 탄생,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콜로설은 2028년까지 첫 번째 새끼 매머드를 보는 것이 목표라고 공언했어요. 과연 5년 뒤 우리가 뉴스에서 매머드 탄생 소식을 듣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물론 가야 할 길은 아직 멉니다. 하지만 최근에 전해진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콜로설이 올리마우스, 즉 털북숭이 쥐를 만들어냈다는 발표입니다. 매머드 만들다 쥐가 나왔네? 하고 웃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대단한 기술 시연이에요. 쥐의 유전자 7개를 한꺼번에 편집해서 털 색깔과 두께를 확 바꿨더니 북방 매머드의 털과 비슷한 두껍고 거친 털을 가진 쥐가 태어난 겁니다. 일종의 미니 매머드 모델인 셈이죠. 콜로설 팀은 이 쥐를 통해 매머드의 유전자들이 실제 생물에서 예상한 특성을 발현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컴퓨터로 예측만 하던 매머드의 냉기 관련 유전자들을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검증한 엄청난 성과입니다. 콜로설의 CEO인 벤 램은 이 울리마우스의 탄생을 두고 매머드 복원 미션에 있어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이 만든 복잡한 유전자 조합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재현해냈다며 이 성공이 매머드 복원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죠. 즉, 작은 쥐에서 7개 유전자를 한 번에 바꾸는 데 성공했으니 훨씬 큰 코끼리 세포에서 60개 정도를 바꾸는 목표도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유전자 편집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창의적인 실험 접근법 덕분에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는 점차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실제 배아를 만들고 건강한 새끼로 출산시키는 단계까지는 수많은 난제가 있지만 적어도 세포 단계에서의 준비 작업은 착착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멸종된 매머드를 왜 굳이 다시 만들려고 하지? 단순히 호기심이나 전시용일까요? 콜로설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분명한 과학적, 환경적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환경보건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북극 툰드라 지대의 환경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기후변화로 영구동토가 녹아서 막대한 탄소가 방출될 위험에 처해 있죠. 과거 플라이스토세 시대의 매머드들은 그 툰드라 생태계의 키스톤 종이었다고 해요. 매머드와 같은 대형 초식동물이 풀을 뜯고 나무를 넘어뜨리고 다니면 땅의 눈이 단단히 다져지고 나무가 줄어들어 오히려 영구동토층이 더 잘 유지된다는 연구자들의 가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끼리는 눈 쌓인 땅을 밟아다지는 습성이 있고 또 나무를 쓰러뜨려 초원으로 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북극 툰드라에 적용되면 동토 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조지 처치 교수는 유전적으로 적응된 코끼리, 매머드 하이브리드가 과거 매머드가 했던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 중에 탄소를 격리시키고 추가로 방출되는 것도 막는 자연의 이산화탄소 포집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때 현존하는 코끼리 종이 보전과도 연결됩니다. 현재 아시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 모두 멸종 위기에 처해 있죠. 콜로설 측 주장은 매머드 복원을 통해 얻은 기술이 코끼리 보호와 번식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인공자궁 기술이 개발되면 코끼리 개체수를 늘리는 데에도 쓸 수 있을 겁니다.
또 콜로설은 매머드 프로젝트와 병행해서 아시아 코끼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바이러스 백신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단순히 옛날 동물을 부활시키는 호기심 프로젝트가 아니라 현재의 생물 다양성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의 하나로 이 프로젝트를 포지셔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멸종된 생물을 부활시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라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든 지식과 기술이 앞으로 유전공학, 생물학 발전의 큰 자산이 됩니다. 예컨대 오래전에 멸종된 종들의 DNA를 분석하는 기술, 손상된 고대 DNA를 복구하는 기법, 대량의 유전자 편집, 인공 생식 기술, 이 모든 것이 다른 분야에도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죠. 생명공학 산업 관점에서 보면 이런 프로젝트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시험장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콜로설은 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유전체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별도 회사로 스핀오프해서 상용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전자 편집이나 합성 생물학 기술은 질병 치료나 절멸, 위기종 보전 등 다양한 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머드 보건도전은 관련 산업 전반의 기술적 진일보를 촉진하는 계기로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의 돈은 누가 될까요? 놀랍게도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과 여러 억만장자들이 앞다투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는 2021년 설립 당시부터 약 2일, 500만 달러, 한화 약 200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으며 출발했는데요. 투자자 명단에 페이팔 마피아로 유명한 팀 드레이퍼, 페이스북 초창기 투자자 윙클보스 캐피털, 자기개발 구루로 유명한 토니 로빈스 등 쟁쟁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 멸종 복원 기술에 큰 흥미를 보인 거죠. 이후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22년 초까지 총 7,500만 달러를 유치했고요. 2023년에는 시리즈 B 투자로 무려 1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받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1조 원을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가장 최근에는 2억 달러, 약 6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하면서 회사 가치가 약 100억 달러, 우리 돈 시비에서 13조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기업 중 최초로 데카콘, 즉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이 된 거죠. 불과 몇 년 만에 이 정도로 돈이 몰렸다는 건 투자자들이 그만큼 기술의 잠재력과 상업적 가치를 높게 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궁금할 수 있어요. 매머드를 부활시켜서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벌지? 사실 콜로설의 사업 모델은 직접 매머드를 팔아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기술 플랫폼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펌바이오 같은 사례가 대표적이죠. 매머드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AI 기반 유전체 분석 소프트웨어를 다른 제약, 생명공학 기업에 판매하거나 라이선스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플렉스 유전자 편집 기술, 인공 자궁 기술, 합성 생물학 기술 등 부수적으로 발전한 기술들은 그 자체로 의료 분야나 농업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멸종동물을 위한 기술이지만 희귀 질병 치료나 장기 이식용 동물 개량 등에도 응용될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생각해봅시다. 만약 진짜 매머드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 화제성과 관광자원 가치는 엄청나겠죠? 물론 콜로설이 매머드 동물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브랜드 가치도 상당합니다. 이미 콜로설은 세계 최초로 멸종 동물을 되살리는 회사라는 이미지로 유명세를 얻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투자와 인재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멸종 동물 복원 아이디어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전시, 교육 사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결국 기술 혁신 플러스 스토리텔링이 결합되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기대가 경제적 투자 열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콜로설의 매머드 프로젝트가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 비슷한 멸종 복원 사례들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실 매머드 말고도 여러 멸종 동물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있었고 또 논의되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실패와 성공 사례를 하나 꼽자면 스페인에서 2003년에 있었던 이베리아 사냥 복원이 있습니다. 피레네 사냥 파이레니안 아이벡스이라는 동물이 2000년에 멸종됐었는데 과학자들이 마지막 개체로부터 얻어둔 조직으로 복제 시도를 했어요. 그 결과 2003년 한 마리의 새끼 사냥이 복제로 태어나긴 했습니다. 세상 최초의 디익스팅션 성공 사례로 기록되었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 새끼 사냥은 호흡기 이상으로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멸종동물을 되살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 사례였죠. 이후로도 완전히 멸종된 종을 복원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매머드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정말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될 거예요.
주라기 공원처럼 공룡을 부활시키는 건 어떨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떠올리실 텐데요. 아쉽게도 공룡은 너무 오래전에 멸종해서 DNA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DNA는 수백만 년이 지나면 자연 분해돼 버리거든요. 매머드처럼 만년 단위로 비교적 최근에 멸종된 종이라야 고대 DNA 추출이 가능한 편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논의되는 멸종 복원 대상은 대부분 수십 년에서 수만 년 사이에 사라진 종들이에요.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패신저 피전라는 새가 1900년대 초에 멸종됐는데 이를 복원하려는 Great Passenger Pigeon Comeback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멸종 위기종 복원으로 유명한 리바이브 앤드 리스토어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친척종 비둘기의 생식세포를 편집해서 멸종된 승객 비둘기의 DNA를 넣어보는 식이죠. 마치 콜로서리 코끼리로 매머드를 만들 듯 비둘기로 옛 비둘기를 만드는 접근입니다. 아직 성공은 못했지만 몇 년 내 시험관에서 승객 비둘기 유전자형을 지닌 병아리를 부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콜로설 자체도 매머드 외에 다른 종복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태즈메니아 타이거, 즉 태즈메니아 주머니 늑대 복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동물은 1930년대에 멸종된 호주의 육식 규대목 동물인데 호주 멜버른대와 협력하여 복원을 시도 중이죠. 2023년에는 도도새 복원 계획도 알려서 큰 화제가 됐어요. 도도새는 17세기에 인간 때문에 멸종된 새인데 콜로설은 가장 가까운 친척인 니코바르 비둘기의 배아세포에 도도 DNA를 넣어 키메라 새를 만들고 그 새가 도도 특성의 자손을 낳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멸종 복원 생명공학은 매머드 한 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종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뜨거운 화두 네안데르탈인 복원 이야기도 있죠. 과거 인류인 네안데르탈인도 DNA가 일부 복원되어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현대 인류의 유전체를 편집해 네안데르탈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입니다. 2013년에 조지 처치 교수 또한 인터뷰에서 네안데르탈인을 복제하려면 아주 모험심 강한 여성 대리모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언급해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어요.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자기 저서에서 어디까지나 가설적 시나리오로 언급한 내용인데 언론이 자극적으로 받아쓴 거였죠. 처치 교수 본인도 네안데르탈인 복제는 순전히 이론적인 가능성일 뿐이라며 과장된 보도를 진화시켰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인간을 그렇게 실험을 할 수 없으니 지금은 SF 이야기지만 윤리와 기술의 경계에 대한 토론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죠.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윤리적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멸종된 종을 되살려도 될까? 과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죠. 사실 이런 멸종 복원 연구에는 여러 윤리적 쟁점이 따라다닙니다. 첫째, 동물복지 문제입니다. 새로 태어날 매머드에게 우리가 충분한 삶의 질을 보장해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 무리가 있었던 동물이 혼자 소수로 존재하게 되면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현재의 기후와 환경이 그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리모로 쓰이는 코끼리 등의 고통과 위험도 고려해야죠. 콜로설은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윤리 전문가들도 자문진에 포함시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째, 생태계 영향입니다. 만약 매머드 같은 종이 다시 등장하면 현재 생태계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침입종처럼 취급될 위험, 혹은 새로운 질병의 숙주가 될 가능성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콜로설 측이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부각하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후 완화나 생물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원 배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지구에는 멸종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위태로운 생물들이 많잖아요. 어떤 비판자는 눈앞에 코끼리도 못 지키면서 매머드나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한정된 보전 자원을 멸종 복원에 쓰는 게 정당한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콜로설과 지지자들은 멸종 복원 기술이 결과적으로 현존 종보전에 도움되고 새로운 자본을 환경 분야로 끌어들이는 효과도 있다고 반박합니다. 실제로 콜로설의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상당한 자금은 기존 보전 분야엔 없던 새로운 민간 자본이기도 하고요. 윤리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짚고 넘어가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논란을 인지하면서도 과학자들과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의도와 기대 효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겠죠.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의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 처음 들었을 때는 황당한 공상처럼 느껴졌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첨단 과학기술, 환경철학,
그리고 막대한 자본이 결합된 거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가리켜 21세기의 달 착륙에 비견하기도 했어요. 그만큼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일이란 의미겠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뒤 우리 눈앞에 멸종됐던 매머드가 다시 걸어다닌다면 과학사의 어떤 장면으로 기록될까요? 물론 성공을 장담할 순 없습니다. 과학에는 늘 예기치 못한 난관이 있고 계획이 지연되거나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매머드를 만드는 길에 쏟아부은 노력은 결국 유전체 편집 기술의 발전, 멸종위기종 보전 방법의 혁신, 생명공학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여러 면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볼까요? 콜로설의 매머드 복원은 크리스팔 유전자 가위로 코끼리 DNA를 고쳐 매머드 특성을 구현하고 줄기세포와 복제 기술로 생명 창조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수억 달러의 투자가 몰리고 있고 성공한다면 기후환경 개선부터 바이오 산업 혁신까지 다양한 파급 효과를 노리고 있죠. 아직 해결해야 할 윤리적, 과학적 과제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야심찬 시도가 결실을 볼지, 멸종동물이 부활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무척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머드가 다시 북극 툰드라를 활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순간 인류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드렸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